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학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혁신해야 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송하석 학장입니다. 오늘 저는 대학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 컨퍼런스를 갖게 되는데, 그 대학 교육의 미래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고 싶은 게 기초학문을 강화함으로써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대전환기, 이른바 팬데믹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대전환기에, 그런 대전환기는 분명히 우리 대학의 변화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의 변화를 압박하는 이른바 대전환의 의미가 뭔지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변화기에 대학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에 대한 그 실행 내용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성찰해 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바람직한 대학 교육이 갈 길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동기 총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전환기다, 위기다라고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정원 충원 문제일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입학 정원 사이의 역전 현상은 이미 일어났고요. 2021년 올해 대학 입학 정원 대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입학 정원 수를 보면 약 4만 명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에서 약 4만 명 정도가 미충원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에서도 그렇고 대학도 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다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대체로 70%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의 70% 정도가 대학을 진학을 한다면 이제는 대학 교육이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라거나 전문 교육이 될 수 없는 이른바 보편 교육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대학 교육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대학 교육이 변해야 되는 사회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공과 직무의 연계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한 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의 약 72% 정도가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자 중에서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곳에서 일하는 그 취업자가 50% 남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공을 활용해서 취업한 취업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35에서 40% 안팎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 그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도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 직무 일치도가 42.3%다 이렇게 조사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공 직무 연계성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2014년도에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조사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른바 취업도 잘 되고 전공과 직무의 연계성도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 스템 학과,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앤드 매스죠. 그러니까 수학을 포함한 이공계 학과의 학사학위를 가진 졸업자의 74%가 자기의 전공과 무관한 곳에서 일한다라는 조사 발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꽤 취업도 잘 되고 전공 직무 일치도도 높을 거라고 예견되는 스템학과 졸업생들의 26% 정도만이 자기의 전공과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전공 중심의 대학 교육을 하던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볼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버크민스터 풀러는 인류의 지식 총량이 2배로 증가하는데, 2배로 늘어나는데 약 100년 정도 소요된 것이 1990년부터는 25년으로 단축되었고, 지금은 13개월이면 인류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난다라고 말하고, 2030년이 되면 인류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나는데 3일이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정량적인 수치가 정확할 거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엄청나게 놀라운 속도로 지식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른바 풀러의 knowledge doubling curve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식이 폭증한다는 얘기는 결국 지식의 활용 주기가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대체할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뜻이고,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것도 매우 빨리. 그런 점에서 지식 폭증은 곧바로 지식 활용 주기가 짧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고급의 지식과 정보는 대학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렇게 지식 정보의 접근이 다양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이제 지식 전달 교육이 대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 등 그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직업 시장의, 직업 생태계도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도 가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Realizing 2030 리포트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리포트를 보면 2030년 직업은 지금 그 직업의 80%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직업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때가 되면 고용 형태도 이제 비정규적인 프로젝트 기반 고용이 일반화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20대들은 평생 동안 10번 이상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 교육이 이제 평생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징후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고용유지율 추이에 관한 한 연구를 보면요. 한 직장에 취업을 해서 1년 동안 계속 그 직장에 머무는 경우가 57.6%밖에 되지 않았고요. 3년이 되면 28.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되면 19%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5년이 되면 한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직종을 찾아 떠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여러 차례 직장을 바꿀 그런 상황이 일반화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대학 교육이 사회 인력을, 인재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사회적 변화에 둔감하게 그냥 방치한 채로 있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학력 인구 감소라든지 보편 교육화 된다든지 전공 직무 일치도가 낮아지고 지식이 폭증하고 직업 생태계가 변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대학 교육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변화, 사회적인 요구에 대응해서 대학이 나름대로 대응을 해왔었죠. 그런데 그 대응 방식이 대체로 사회 수요를 반영한 학사 구조 개편이거나 사회 수요 맞춤형 전공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 수요를 반영한 학사 구조 개편은 바로 그 교육부 주도의 프라임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 수요에 맞춰서 대학의 전공 분포를 조정해보자라는 게 바로 프라임 사업의 목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정원 이동 현황을 보면요. 인문사회 계열의 감소율이 40% 정도인가, 감소된 퍼센트를 100으로 볼 때 40%가 감소됐고요. 증가된 곳은 공학 계열이 9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수요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공학 계열을 늘리고 사회적으로 수요가 좀 부족하다, 없다라고 생각되는 인문사회 계열을 줄이자라는 그런 거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학이 사회의 변화나 사회에 인력을 제공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의 수요에 맞춰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대학과 사회의 관계는 단순히 대학의 경제학에서 이른바 말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사회에 인력을 제공한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은 먼저 사실 고려하는 수요는 뭐냐면 입학 지원자들입니다. 그런데 입학 지원자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주요한 동기는 물론 몇몇 특별한 전공, 이를테면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교육대학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전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1차적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동기는 이른바 대학의 인지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인지도가 높은 대학은 대학 구조조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또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대학은 워낙이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의 이런 구조 개편은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굉장히 반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많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구조조정을 해도 여전히 정원 충원에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또 교육부가 프라임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수요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대학이 전공 분포를 좀 조정해서 인력 공급을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고, 또한 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그 구인난을 겪는 이유 중에 학력 및 자격을 갖춘 적절한 사람이 없어서 못 구했다라는 게 28%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28년 고용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요. 실제로 일반대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에서 충원되지 않은 경우는 8.3%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그러니까 학력이란 자격이 좀 없어서 사람을 못 구했다라는 게 28% 이상이었다고 했지만 그것을 전체 구인 인구 대비로 환산을 해보면 2.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학에서 당장 사회에서 사용해야 될 인력을 공급해야 되는 게 그렇게 사실은 수치상으로 봐도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프라임 사업은 여러 가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대학이 대응을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전공 직무 연계성을 그러면 높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 수요 맞춤형 전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공 교육을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죠.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요. 물론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제조업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나라도 그 전체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요. 새로운 서비스업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가할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이제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던 제조업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이 도모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국제교양교육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논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기술 진보가 굉장히 급진적이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사회에서 특정한 전공 교육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범용적인 기초 학문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논문이었습니다. 노동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술 진보가 빨리 이루어지고 불확실성이 큰 사회일수록 범용적인 기초 학문의 사회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의 개혁 방향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범용적인 제너릭 스킬이라고 하죠. 또는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에 적절한 인재를 제공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2016년에 그 세계경제포럼에서 교육을 통해서 함양해야 될 그 능력, 기술로 기초문해, 역량, 인성자질 이렇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눠서 설명하면서 특히 역량에서 4가지 역량, 4C 역량이라는 것을 강조했었죠. 이른바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인 사고 능력, 창의력, 그리고 협업 능력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 제가 인용하고 있는 트링클 박사도 바로 역량 기반 교육이 앞으로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는 교수학습법이 혁신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는 2년 가까이 원튼 원치 않든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편리성과 효용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그 비대면의 그 온라인 교육이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대학의 교수학습법은 블렌디드 러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분반 수업이 특히 많은 그런 기초교육의 경우에는 학습 경험을 균일하게 하고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표준화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교수 설계가 덧붙여질 경우에 이른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플립드 러닝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학생과 학생 또 학생과 교수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해서 이른바 능동형 학습, 자기주도형 학습, 그러니까 액티브 러닝을 실현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블렌디드 러닝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듀테크를 활용함으로써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 어댑티브 러닝, 적응형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당연히 전수돼야 될 지식은 물론이고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기본적인 범용적인 보편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아주대학에서도 그래서 이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블렌디드 러닝, 플립드 러닝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기초학문을 토대로 한 강화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면 기초학문인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흔히 산업화 시대에 길러야 될 인재를 스페셜 테크니션이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죠. 그런데 이제는 파편화된 지식이나 정보가 중요한 사회가 아니라 연결지성이 중요한 사회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2016년 그 경제 포럼의 키워드가 컨플루언스와 컨버전스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딥 제너럴리스트를 기르는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범용적인 소프트 스킬을 지닌 딥 제너럴리스트. 그런데 그 딥 제너럴리스트를 기르는데 기초학문이 가장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기초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시대의 이른바 엔키클리어스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일반 교육이라고도 하고 뭐 교양 또는 보편 교육이라고 하는 엔키클리어스 파이데이아부터 시작이 돼서 로마 시대에 오면 아르테스 리베랄리스라고 하죠. 자유학의 교육. 그리고 중세기 대학의 교양 학부에서 쿼드리비움,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에 제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문해력과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과라는 뜻이죠. 그런 교과를 통해서 범용적인 소프트 스킬을 길러서 딥 제너럴리스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버드 대학의 제너럴 에듀케이션 태스크포스의 그 보고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초학문의 교양교육은 추정된 사실을 동요시키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고 또 현상들 밑에 또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드러내 보이고 젊은이들의 방향 감각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다시 새롭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짧게 얘기하면 딥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제가 미국 예일대학 교양교육 사례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초과된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미국의 파워라이터 중에 한 사람인 조지 앤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필리처상을 받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해서 책을 한 권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You Can Do Anything, A Surprising Power of Useless Liberal Arts Education입니다. 일견하면 기초학문 교육, Liberal Arts Education 교육이 굉장히 무익하고 당장 써먹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Surprising Power를 지녔다는 거죠. 시간이 좀 넘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대학 교육의 핵심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은 사회가 요구하는 딥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교육의 핵심을 얘기할 때 흔히 back to the basic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기초학문을 강화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도 4년 내내 정경교육의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교육이 아니라 핵심적인 교육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거고, 방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새로운 교수학습법을 도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주도성과 능동성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미국 버클리 대학의 명예교수인 로스블랏 교수님의 얘기 한마디만 같이 음미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유학의 교육의 적은 항상 그래왔지만 학생의 호기심과 넓은 시야를 북돋지 못한 선생의 잘못에 있다. 어떤 주제라도 노예적 관점에서 가르칠 수도 있고 자유로운 열린 관점에서 가르칠 수도 있다. 자유학의 적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욕망이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